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과연 대출 규제 후에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 매매 시장은 굉장히 혼돈한 상황이다. 많은 중개업자분들, 또 많은 매수인, 매도인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에 10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조금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정부의 첫 번째 대출 규제에 이어서 과연 어떠한 후속 조치가 나올까? 이 후속 조치의 내용,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차후 이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 또 입찰자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또 너무 고가에 매수하거나 낙찰받아서는 안 된다.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럼 준비한 자료 보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시장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첫 낙찰가율 어떨까?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 낙찰 사례.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지난 금요일 대책 발표하고 지금 이제 오늘 화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는 또 다산에 가서 또 내일은 우리 1년 투자클럽반 강의 등등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화요일 거의 점심시간입니다. 과연 어땠을까? 자, 여러분 정부의 대출 규제 후에 한국 경제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 주말에 돈 빌리려다 날벼락 지난주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최근 거는 이제 금감원 금융권 현장 점검 부동산 대출 규제 이틀만 그다음에 JTBC 대출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돼. 예고 없던 초강력 규제 후폭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매매 취소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대출이 6억 원 한도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낮은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이런 곳들이 또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출 규제 대책 후에 정부의 다음 스텝은 뭘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규제책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출 규제 대책 후에 추가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뭐 조정대상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지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공급. 앞으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거라고 하는 어떤 심리, 시그널을 반드시 줘야만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시점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매수자 관점에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시점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과거 5, 6년 전만 하더라도 영끌해가지고 시흥, 그 다음에 용인에서 이를테면 여러분 요런 타임에 사신 분이 있어요. 요런 타임. 33평 아파트가 막 10억. 예. 그리고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4억, 5억. 여기서 샀더라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서울 낙찰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 낙찰 사례 6월 25일, 6월 26일까지 서울의 낙찰 사례는 뭐 135% 낙찰가율이 98, 9로 그다음에 9로에 뭐 이를테면 92.66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7월 1일부터 서울은 99.06, 92.89, 100.24, 96.06, 89.97 이런 부분으로 조금은 좀 안정되어 가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것은 지금 서울 서초, 강남 3구, 용산구의 아파트 최소한 한 20억 이상 그것이 이제 최근에 낙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딱 비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
자, 그런 가운데 용산구 문배동의 용산 KCC 웰스타워. 이거 이제 34평짜리인데요. 14억 5천, 한번 유찰돼서 11억 6천. 낙찰가는 13억 9,800, 9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 평수의 매매 사례가 한 15억 3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다. 이 아파트는 이제 10년 차인데요. 39층 중에 18층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었고, 지난번에 이제 14억 9천에서 미납을 한번 했었고, 이번에 이제 13억 9,800, 과연 어떻게 될 건가라고는 좀 있었습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뭐 전혀 없는 거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도 또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는 강서구 화곡동의 우장산 롯데캐슬입니다. 35평형. 감정가는 11억 2천. 최저가가 8억 9,600인데요. 낙찰은 10억 4천만 원 정도, 17명. 그러니까 요 정도라고 한다면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6억 대출, 나머지 잔대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명, 10억 4천, 10억 2,200, 2003년산인 거니까 22년 차, 쏘쏘. 25에 13은 좋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후순위니까 특별히 떠안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경기도와 인천의 낙찰 사례 간단히 봅니다. 자, 일단 경기도에 낙찰 사례를 좀 봤는데요. 6월 달에 요렇게 6월 23일까지가 낙찰가율이 뭐 102, 102, 100, 102, 105, 103. 근데 7월 달에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낙찰가율은 74.25. 법률상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많이 좀 다운된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워낙 대형 평수다 보니까 약간 좀 비교 분석은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낙찰가율은 많이 떨어진 그런 양상입니다. 자, 요거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입니다. 56평형. 감정가 13억 400 한번 유찰됐다가 이번에 11억 7,100 9만 원에 낙찰 6명 그런 분이 있었고요. 자, 요거 이제 2009년산인 거니까 16년 차. 괜찮죠? 64층에 27층 좋고. 감정가 13억 400, 낙찰가는 11억 7,100. 2등하고 가격 차이가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나서 조금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건 없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한 남양주시 호평동의 호평 파라곤 84평형 전용 63.83이죠. 12억. 한번 유찰된 8억 4천, 낙찰은 8억 9,100. 3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1년, 10년산, 15년 차. 괜찮죠? 뭐, 9층에 5층은 좋고, 전용 27, 36. 복층이네요. 4층과 5층.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낙찰가율은 74.25.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도 없어 보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다라고는 좀 있었고요. 경매 시장에도 좀 고가의 아파트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7월 달에 아마도 이제 국토부 장관도 인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잘 기대해보고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입찰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